자, 오늘은 식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자 기초 소자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자, 오늘 교육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은요, 포토커플러라는 소자하고 TL431 일명 션트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두 소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포토커플러하고 TL431은 우리 그 SMPS에서 피드백 회로의 중심 소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안정화 회로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포토커플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포토커플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제품에 포토커플러 어떤 부분에 적용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포토커플러 양부 측정 장비는 어떤 게 있고, 포토커플러 불량 유형 및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TL431 션트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동작은 어떤 원리로 해서 하는 건가 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TL431을 제품의 어느 부분에 적용했는가 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L431의 양부 측정 장비는 어떤 것을 갖고 우리 양부 측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TL431의 불량 유형 및 양부 판별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SMPS 회로 해석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립스보드 회로 해석에 대해서 파트별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10강을 마지막으로 해서 전기전자 기초 강의는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 실무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스타디용 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진행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강부터 10강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듣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강의가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기초 강의의 어떤 종강인데, 강의가 끝나게 되면 1강부터 10강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한 공부를 해서 모니터 실무 과정 들어갈 때는 또 이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이해를 못하면은 실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강부터 10강까지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실무 과정을 다시 이제 라이브 강좌를 시작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보고 강좌에 나중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토커플러라는 것이 뭐냐? 포토커플러 많이 들어봤죠? 포토커플러 즉 어느 부분에 있는 거냐면은 실제 실물을 한번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포토커플러는 이게 SMPS인데요. SMPS에 보면 바로 1차단에 어느 부분에 있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트랜스 옆에 보면 요 4발짜리 D평 요 4발짜리 요 부분하고 그 옆에 까만 게 트란지스터처럼 생긴 게 있어요. TR처럼 생긴 거 3발짜리, 요게 바로 TL431입니다. 얘하고 공조해서 2차 측에, 즉 2차 측에 나오는 전압 이 부분을 우리 안정화 시켜주는 거죠. 5V 12V가 나오죠. 근데 2차 측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뭐 5V가 아니라 뭐 20몇 볼트 나오고 어떤 데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2차 측에서 5V 12V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게끔 얘하고 포토커플러하고 얘하고 공조해서 2차 측의 안정화를 기하는 어떤 그런 회로입니다. 피드백 회로의 중심 소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포토커플러라고요. 포토커플러 모양은 크기도 굉장히 조그맣게 생겼어요. 크기도 보면 요게 지금 포토커플러인데요. 이 발이 4개짜리죠. D평 타입의 4개.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조그맣죠 되게. TL431은 이렇게 TR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발이 꼭 TR하고 똑같이 생겼답니다. 구조가 언뜻 보면 TR이라고 이게 쓰는데 이건 아니라 TR이 아니라
일종의 레귤레터 일종인 TL431이라는 그런 소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구분할 때 우리가 항상 뭘 보고 구분하라고 했죠? PCB 표기명을 보고 구분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긴 실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포토커플러라는 게 그럼 뭐냐? 포토커플러 모양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요렇게 뭐 요런 모양으로 다 생겼어요. 예? 표기명은 뭐 PC817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요런 것들은 항상 모르면은 데이터 시트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면 나오니까. 포토커플러는 포토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커플러는 결합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합성어로다가 우리가 광결합기라는 말도 쓰는데 뭐 이 말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그냥 포토커플러라는 얘기 쓰지. 그래서 포토커플러는 포토다이오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심벌에 보면 여기 다이오드, 이 발광다이오드하고 요 일종의 포토 TR, 요 두 개를 갖다가 하나의 패키지화 시킨 거예요. 한 개의 디바이스 안에 패키지화 시킨 거죠. 예, 패키지화. 그러니까 포토 트랜지스터하고 포토 다이오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을 시킨 건데 이 중간은 정기적으로 절연이 돼 있어요. 절연이. 예, 통하지 않았죠. 여기는 어떤 베이스하고 이렇게 물리는 게 아니라 이 정기적으로 이게 가운데 끊어져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발광 소자에서 나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빛,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발산하는 소자죠. 발광 다이오드 LED에서 나온 빛을 감지해서 요 포토 TR이 여기에서 나온 빛을 감지해서 포토 TR에 어떤 그 일종의 TR 보면 이게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베이스. 여기다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빛의 양에 따라서, 빛의 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TR 베이스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약간 걸어주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 조금 흐르지만 많이 가해주면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포토 다이오드에서 나온 빛의 양을 가지고 이제 컬렉터에서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양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예. 그래서 포토커플러를 보면 포토 아이솔레이터 또는 옵토커플러, 옵토 아이솔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옵토커플러라고 보통 뭐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요 두 용어는 잘 안 쓰는 용어고요. 옵토커플러라는 얘기를 또 많이 써요. 포토커플러라는 얘기가 보통 표준 뭐 용어인데 옵토커플러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옵토커플러 그러면 포토커플러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이해되시죠? 이 가운데는 절연층이라, 절연이에요. 절연. 우리 PM 접합 다이오드 얘기할 때 얘기했죠. 가운데가 PN 접합, P형과 N형을 접합을 하면 가운데 절연층이 생기듯이 얘도 가운데 절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동작 원리는 이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앞에 그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자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앞에 단자가 요게 이제 점이 있는 데가 1번이라고 그랬죠. 1번. 항상 이 소자들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핀 번호가 매겨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요. 그러면 앞전에 얘기했지만 요 가운데가 절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1번, 2번. 요게 이제 포토 다이오드라는 게 하나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요 반대편 3번, 4번이 이제 포토 TR입니다. 포토 TR 구조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포토 다이오드 얘가 입력 측이에요. 얘가 입력 측. 얘가 뭐냐, 요게 포토 TR이 있는데 이 출력 측이라고요. 입력 측은 2차 측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죠? 출력 측은 얘가 1차 측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1차 측. 그럼 여기 나온 이 전류의 변화량이 어디로 공급될까요? 전에 그 SMPS 회로 해석할 때 말씀드렸죠. 이 전류 변화량이 PWM, 그죠? 1차 측 PWM 피드백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 전류의 변화량에 따라서 내부에, 그러니까 그 PWM 안에 그 여러 가지 회로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로직 회로에 의해서, 그죠? 얘네들이 야, 전류의 펄스폭을 줄여라 늘려라 하는 이 전류의 변화량에 따라서 그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력 측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이 발광 다이오드도 비트 많이 증가를 하겠죠. 비트 많이 흐르면. 그러면 여기 흐르는 양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2차 측에 PWM 2차 측에 여기 피드백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피드백으로 공급이 되면 이 안에서 야 빛이 많이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흘렀으니까 야 펄스폭을 좀 줄여라 하게 가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동작이 되겠고, 빛이 여기 조금 나왔어요. 여기 전류가 조금 흘러서, 그러니까 얘가 전류가 또 조금 흐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피드백 쪽에 전달이 돼서 야 2차 측에 전기가 좀 전압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피드백 이 회로를 통해서 야 펄스폭을 늘려라 해서 이제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2차 측에는 12V하고 5V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안정화 회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포토커플러라는 놈이. 물론 받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TL431하고 연동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얘가 오는 거를 여기다 이제 공급을 해서 입력시에 공급을 해서 이 전류의 변화량, 즉 빛의 양에 따라서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많고 적고 하는 그렇게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트랜지스터 보면 트랜지스터에는 그 어떤 베이스에 전류를 가하지만 포토커플러라는 것은 개념이 좀 잠깐 틀리죠. 이 광신호를 갖다 얘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여기 지금 뭐 이 베이스라는 이 단자가 지금 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포토TR에 이제 이 광신호, 광결합기라고 그랬죠. 이 어떤 빛의 양을 전달해 주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량이 변동한다. 그게 이제 그 포토커플러의 동작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압의 이제 오차분을 PWM 피드백으로 동작시켜 주면은 PWM 안에서 그 로직 회로가 이제 판단을 해서 전압폭을 늘려라, 펄스폭을 줄여라 해서 항상 우리는 2차 측에 안정화된 전압 5V, 12V, 또 SMPS TV 쪽에서는 24V, 뭐 32V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정화되게 쓰는 거죠. 이게 없다 그러면 피드백 회로가 없다, 이 소자들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이게 SMPS 이제 이게 2차 단위죠. 보면 여기에 이제 그 TL43이라고 이 포토커플러 여기가 이렇게 딱 연결돼서 여기 이제 나오는, 그죠? 요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PWM 피드백 단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 이 포토커플러는 이 TL431로부터 전달받은 그 전기의 양을 이 포토 다이오드에 가해주게 되면, 우리 다이오드도 그렇잖아요. 전기 신호를 조금 주면은 빛이 약했다가 전기 신호를 많이 주면 빛이 밝았다가 그러잖아요. 빛의 양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단순히 포토커플러는 TL431에 온 전류의 변화량을 받아서 얘가 이제 이 포토 다이오드하고 포토 TR을 통해서 이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드백 회로에서는 이 TL43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얘의 전달을 포토커플러가 받아서 그 변화량을 단순히 PWM 1차 측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하는 거죠. 하지만 포토커플러도 없으면은 안 되겠죠. 예. 이 TL431하고 이 포토커플러 두 놈이 공조해서 우리가 피드백의 중심 소자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2차 측에 안정화된 전압을 쓴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포토 TR은 우리 일반 그 트랜지스터 생각을 하시면 돼. 트랜지스터에서 뭐 요 부분이 그잖아요. 여기 베이스지 않습니까? 이게 콜렉터, 이쪽에 콜렉터, 이게 에미터잖아요. TR 같으면 이게 무슨 형이겠습니까? 에미터가 바깥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가 NPN형 TR이겠죠? NPN형 TR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에미터가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형입니까? PNP형이죠? 예. 단지 베이스가 표시 안 돼 있다, 포토 TR은. 예? 광신호로 전달받기 때문에. 여기는 절연층이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뭐 안에 들어가는 뭐 세부 구조는 우리가 뭐 소자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 이거를 PC817이라는, 여기 보면 PC817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의 그 PCB 표기명은 보통 PC로 되어 있습니다. PC로 되어 있어요. 이 PCB 표기명이 PC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포토커플러지 않습니까? 이거 포토커플러 여기 이제 보통 PC 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표기명이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뭐 대부분의 뭐 동작 원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핀맵이죠. 여기서 핀맵. 요게 지금 1번 여기 점 있는 부분이죠. 1번 2번 그죠? 1번이 N오드 2번이 캐소드 그죠? 3번이 TR인데 TR 쪽에서 3번은 요게 에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4번이 컬렉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 핀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반쪽을 따라서 요쪽은 포토 다이오드 요쪽은 포토 TR인데 핀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양부 측정할 때 가능하겠죠. 자, 포토커플러를 그럼 제품의 어디 부분에 사용했냐? 조금 전에 실물을 한번 보여줬지만은 항상 1차단 트랜스 근처에 보면 항상 있어요. 요게 지금 포토커플러죠. 여기 4발짜리 IC D평으로 되어 있는 걸 주로 많이 쓰죠. 이런 걸 다 이 모양을 쓰죠. 이 모양을. TV 쪽도 마찬가지예요. TV 쪽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이런 4발짜리를 씁니다. 요 부분에가 있고요. 모니터 쪽에 그 또 우리 보시면은 립스보드에 보면 모양은 다 똑같아요. 4발짜리 여기 포토커플러 여기 있죠. 예. 또 다른 또 립스보드가 역할은 같지만 모양들이 다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죠? 많다고. 그죠? 틀리더라도 안에 쓰는 이 포토커플러는 여기 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PC로 표시되어 있죠. 마킹이 PC. 포토커플러 약자를 써서 PC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IC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PC라는 표기로 많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트랜스 근처 1차 단 트랜스 근처에 보면 이 포토커플러하고 TL43이 있다고요. 또 다른 또 립스보드에 보면 위치는 틀리지만 이 트랜스 근처에 보면 여기도 포토커플러 4발짜리 포토커플러가 보이죠. 예, 여기도. 그럼 TV 쪽은 어땠냐? TV 쪽은 포토커플러를 우리가 스위칭용 TR하고 공조해서 또 많이 써요. TR에 리모컨 스위치를 눌렀을 때 TV 앞에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신호를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신호를 어디 전달하냐면 PFC하고 RC 공진회에 전달해서 걔네들 동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4V, 12V가 나오는 개념이죠. 그 여기도 보면 이 포토커플러가 여기 있죠. 4발짜리. 포토커플러 옆에 항상 이놈이 실 가는데 바늘 가듯이 이놈은 TL43이 여기 붙어 있다고 이게 보시면 여기도 붙어 있죠. 여기도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피드백 회로에서는 이 TL431과 포토커플러가 항상 이 전원부에는 있다. 그러면 뭐 이건 다른 또 립스보드인데요. 이것도 이제 조그만 소형 TV에 들어간 SMPS인데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4발짜리 그죠? 포토커플러 이제 IC라고 표시되어 있죠. IC. 보통 PC라고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IC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딱 4발짜리면은 포토커플러 말고는 4발짜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PC를 표기해야 되는데 IC라고 이거 아니잖아. PC가 아니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감을 잡으면 되겠다 하는 거지. 자, 이제 포토커플러 양부 판별법은 뭐 다른 특이한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가운데 절연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를 씁니다.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를.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마 디지털 테스트하기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아날로그 테스터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 뭐 가격은 비싸진 않아요. 아날로그 쓸 때가 가끔 있다고 제가 2강 때인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 아날로그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격은 뭐 한 3, 4만원대.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포토커플러는 아날로그 테스터를 측정해야 된다. 자, 그럼 포토커플러의 불량 유형은 어떤 게 있냐? 불량 유형은 포토커플러하고 TL43 이렇게 잘 나가는 소재는 아닌데 포토커플러는 좀 불량이 나와요. 뭐 쇼트레드가 열화라든가 냉라만 항상 따라다니는 거라 했죠. 그래서 포토커플러 예를 들어 TV SMPS에서
파워 온 버튼을 눌렀는데, 그죠? 또 리모컨 온 스위치를 눌렀는데 2차 측이 안 나온다, 전압이. 물론 뭐 어떤 스탠바이 전압이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포트 커플러가 나가서 스위칭을 못 하는 경우에서 메인 전압이 동작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포트 커플러가 문제가 돼서, 그런 거를 이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요것도 양부 판별해서 2차 측이 메인 전압이 안 나와? 안 나오면 가만있어 봐. 포트 커플러 한번 측정해 볼까? 그럼 또 우리가 측정해서 교체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앞전에 TR하고 뭐 이 포트 커플러하고 공조해서 SMPS 메인 전압이 동작한다고 얘기했지만 TR도 측정을 하겠죠. TR 양부 판별법은 뭐 TR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양부 측정을 하면 되죠. 자, 포트 커플러 양부 측정 판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포토 다이오드하고 포토 TR 두 개를 해야 되겠죠. 이 디바이스 안에 포토 다이오드하고 포토 TR이 같이 한 디바이스 안에 그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토 다이오드 쪽 측정을 어떻게 되냐면, 아날로그 테스터기에 저항 CK 레인지에다 맞춰 놓고요. 아날로그 테스터기에 보면 저항 모드가 뭐 X1, X10, X100 뭐 이렇게 있어요. CK 레인지에다가 여기다 딱 맞춰 놓으시고, 일단은 아날로그 테스터기는요, 이 지침이 움직이기 때문에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게 0점 조정인데, 보통은 맞춰져 있으면 이건 건드릴 필요 없지만, 얘가 RX1에다가 놨을 때하고 10 놨을 때 이 지침이 오버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맞춰놓고 이 지침이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얘를 요 다이얼 어저스트 풀 이렇게 노브를 돌려서 여기에 맞춰서 끝에 지침이 여기 오게끔 얘를 조정을 해야 돼요. 불편한 점은 있죠. 아날로그 테스터를 처음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에 맞춰서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테스터기 리드봉 두 개를 쇼트를 시키세요. 그럼 쇼트니까 이 저항이 끝까지 가면서 이 지침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노브를 조정해서 반대 방향을 조정해서 이 지침이 여기 0에 딱 맞출 수 있도록 일단 맞춰야 돼요. 이거를, 이 지침을 맞춘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RX10에다 놓은 다음에 이 테스터기 리드봉 두 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프로브를 쇼트를 시키세요. 양쪽에 되면 쇼트죠. 그럼 지침이 이게 여기 이렇게 있다가 요 선에 있다가 슉 넘어가면서 이 지침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넘어가지 여기 걸린다고, 이쪽에. 그럼 얘를 노브를 돌리면은 요 지침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요 선에다가 올 때까지 노브를 돌려서 맞추시라 이거지. 맞춘 다음에 이 쇼트된 프로브를 손을 떼면 다시 지침이 요게 정상적으로 오겠죠. 딱 맞춰지겠죠. 여기는 항상 맞춰져 있으니까, 요 지침이 약간 틀어져 있을 때는 요거 드라이버로, 일자 드라이버로 돌려서 여기다 정확하게 0에다 맞춰 놓으셔야 되겠죠. 오래되면 약간씩 틀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요거 0점 조정 이 다이얼을 돌려서 여기다 딱 0점 조정을 한 다음에, 우리 군대 가면, 그죠? 훈련소에 가면 우리가 사격 연습할 때 0점 조정하죠? 얘도 마찬가지 0점 조정해요, 이렇게. 예. 그래 정확한 측정을 하니까. 그렇다고 뭐 아날로그 테스터를 많이 쓰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요 포토 커버로 측정을 쓰는데, 일단 CK 레인지를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자, 입력 측 1번이죠. 이거 1번. 입력 측, 이 포토 다이오드가 입력 측이라고 그랬죠. 입력 측. 입력 측을 먼저 재보는 거예요. 자, 1번에 적색 프로브를 대고 2번에 흑색 프로브를 댔을 때 지침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멈춰 있어야 돼요. 그래 정상이라고. 올라갔다? 불량이죠. 얘 갈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에다가 적색 프로브, 1번에다 적색, 2번에다가 흑색 프로브를 냈을 때 지침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정상. 이 포토 커플러는 포토 다이오드 측면 요거에 1차 측은 그렇게 측정을 한다. 여기 기억하세요. 지침이 올라갔다? 불량. 그래서 지금 제가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전압을 한번 저항을 한번 측정해 봤어요. 안 올라가죠? 정상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1차 측을 했으니까 2차 측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1차 측의 빛의 양에 의해서 2차 측으로 전류의 변화량이 어디로 넘어간다? PWM 1차 측, PWM 피드백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지금 1차 측이 됐죠? 절연이니까 여기 출력 측 2차 측을 이제 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출력 측이라고 그랬죠. 출력 측.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저항 모드 그대로 CK 5m 놓고 레인지를,
그 다음에 이 출력축 3번에다가 흑색을 대고 4번에다가 적색을 댔을 때 55옴 정도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근데 뭐 지침이 뭐 어떤 뭐 높게 올라간다? 아니면 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불량이겠죠. 그러니까 약 55옴 정도 측정되면 정상이다. 이렇게 해서 2차 측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2차 측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절연 가운데를 잘라서 여기가 2차 측이라고 그랬죠. 2차 측. 그러면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냐? 아날로그 테스트에서 CK 레인지, 저항 CK 레인지에다 맞추고 나서 3번에다가는 흑색 단자, 흑색 프로브, 4번에다가는 적색 프로브를 댔을 때 지금 지침이 약 55옴을 가리키면 이 포토커플러 2차 측은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시 재본 거예요. 컬렉터하고 에미터 간, 이 포토 TR의 출력적 컬렉터 에미터 간을 재니까 50 정도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상이다. 이건 제가 양품 갖고 측정을 한 거예요. 분량이 없어서. 예전에는 좀 분량이 많았었는데 그걸 옛날에 폐기 처분하느라고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양품 갖고 판정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이거 갖고도 충분히 양품 판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토커플러의 1차 측과 2차 측은 아날로그 테스터기로다가 측정을 한다. 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뭐 전압을 걸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렵고 하여튼 아날로그 테스터기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TL431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은 동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클릭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번 좀 눌러주세요. 다음 강좌에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